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 어딘가요? 제가 기업을 소개드리기 전에 언제나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오늘은. 자동차. 어떤 기업이 딱 떠오르세요? 현대. 현대. 네, 현대. 그리고 요즘 대세죠.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기업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면 이렇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그렇죠.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네. 그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과연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개나 한 들어갈까요? 1000개 이상? 사람 몸만 해도 뭐 수십 개 조직이 있는데 한 수십만 개가 넘지 않을까요? 수십만 개요? 와. 수십만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네.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앞선 기술력과 생산 설비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철강 자동차 부품에서 복합 소재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부품 소재 전문 기업 사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군요. 철강, 자동차 부품부터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세요. 네, 사무는 1995년에 자동차 휠 제작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27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예. 중견기업의 형태고요. 음성, 당진, 경산, 울산 등의 전국에 5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고요. 신사옥 이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신해식장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몇십 년 된 이제 맞아요. 전통이 오래된 기업들이거든요. 사무는 지금 철강 자동차 복합 소재까지 생산한다고 했는데 휠 제작을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럼 휠이 중점 사업인가요? 네, 사무는 철강 산업 분야를 넘어서 현재 고부가 가치 첨단 신소재 분야의 판도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 철강 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소화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복합 소재 및 신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비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경량화, 고급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고요. 종합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드론 부품, 항공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뿐 아니라 드론과 항공까지 사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2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부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좀 어떤 제품을 생산할까 궁금한데요. 휠을 가장 먼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예. 트럭과 버스의 휠, 열연, 냉연 코일, 스틸밴드, 탐소 섬유 복합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바퀴 휠은 아실 것 같고요. 열연 코일은 압력 용기, 파이프, 가로등 등에 쓰인다고 하고요. 냉연 코일은 자동차 외판, 방음벽, 가드레일 등에 쓰이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스틸밴드는 강관, 선재, 목재 등 중량물 제품을 고정하거나 포장할 때 사용하는 밴드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스틸밴드는 국내 강관, 형광, 건자재 업계 등 국내 100여 개의 기업으로 제품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중동, 미주 지역의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정말 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거잖아요. 사무가 걸어온 어떤 발자취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단한 영역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는 1995년 8월 설립된 기업으로 같은 해 대형 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가 미국 빅3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 제도인 QS9000을 인증받았습니다. 2002년 5월 일본 수출 상용일 납품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했고요. 2005년 세원에서 주 3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음성, 당진, 울산 등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2011년 6월 서울 영업소를 개소하게 되었고요. 2012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5년 서울사무소와 경영, 재경 부분을 통합해서 판교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요. 2019년 테라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자동차뿐 아니라 의료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의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됩니다. 현재는 중견기업으로서 287명의 사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26년여 세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 사무를 신의 직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국가에서도 미래비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된 산업기술 미래포럼에서 K산업의 미래를 이끌 22대 전략기술 및 10대 유망 신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전략기술로만 경량, 고강성 등 소재 관련 기술을 포함한 6개의 주요 전략기술이 등장했고요. 전략 투자 유망 신사업으로 모빌리티를 포함한 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미래 산업에 적합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약간 미래 전도한 사무를 살펴보고 있는데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매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무는 신의 직장답게 매출액도 많이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6,94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동종업계 매출액으로 보면 총 5천여 개의 철강 금속 기업 중에서 상위 1%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5년 수출 2천만 부를 달성하면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나 뭐 성장 가능성, 매출액까지 탄탄합니다. 근데 이 사무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또 신의 직장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 매출액, 복지 등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사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및 철강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필수적인 신소재 분야 진출로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인재가 회사에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인재 우선 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신의 직장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재 우선 복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 복지가 있나요? 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인재로 성장하려면 예. 회사에서 서포트가 또 반드시 그쵸.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무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그룹 입문 교육 현장 실습 교육에 위탁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전 사원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학이나 자격증 등의 온라인 교육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재무, 경영, 생산 직무 등에 필요한 업무 능력 개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의 직급별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계층 간 리더십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고요.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뭐 인재 육성부터 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신입사원에게 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일까요? 우리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회사 관련 정보를 기본으로 근로계약이나 복리후생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후 각자 부서로 배치돼서 선임자로부터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실무 교육을 같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신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신입사원의 업무 숙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담당 직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신입사원을 이제 아이로 비유하면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사무는 또 체계적인 네. 성장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 제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 매니저, 선임 매니저, 책임 매니저로 각각 레벨 1, 2, 3, 4, 5, 6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저에서 선임 매니저까지 4년의 근속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 선임 매니저에서 책임 매니저까지는 다시 5년의 근속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원코자 하실 때에는 약 10년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체계적인 승진 제도를 통해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회사의 미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확인해 볼까요? 네, 주 사무는 총 5개의 핵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과 도전, 그리고 고객 최우선, 주인의식, 인재 중심 경영, 혁신과 끊임없는 개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술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의 비전들을 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다 보기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하지만 이 디테일하게 그 비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무 같은 경우는 열정과 도전이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세부 주제가 있고요. 네. 우리 주인의식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책임과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과 내가 그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인재상이 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사무는 인재상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열정, 도전 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열정은 높은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재, 도전 정신은 새로운 것을 즐길 줄 아는 인재, 주인의식은 사무를 나의 회사로 생각하는 책임감, 전문성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높이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이 지원코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재상을 잘 녹이셔서 성장 과정이나 성격 부분에 잘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체크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기업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나씩 알아볼 텐데 우선은 사무의 복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사무의 복지는 크게 근무 환경부터 포상제도, 휴가제도, 행사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은 최상의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게실, 샤워실을 마련해서 직원의 휴식을 도모하고 있고요. 근무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팀 운영비, 회식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 생활과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하나리조트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는 회사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 직원을 선정해서 매년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근속 5년마다 상패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휴가제도는 더운 여름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예 휴가를 제공하고 경조사 시 규정에 맞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여직원에게는 산전휴 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남직원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행사는 1년에 회사의 비전을 되새기기 위해서 시무식과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합대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팀장 임원 단합을 위한 워크숍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MC분들은 이렇게 많은 복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뭐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또 끼어드셨죠? 아니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더 있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계속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네. 보리굴비 어떤 게, 엮듯이 네. 나오는데 저는 이 여러 굴비들 중에서도 네. 휴가 사실 자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계속 준다는 게 저는 맞아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전 여기에 더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 리조트 이용도 맞아요.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쌤은 이제 네. 휴가 갈 때 이렇게 어디까지 찾는 것도 맞아요. 일이잖아요. 비싸고. 맞아요. 네, 너무 지원해주면 좋죠. 너무 쌤은요 어떤 거 좋으세요? 저는 이제 포상제도. 포상제도. 돈. 예. 포상도 인센티브. 너무 이게 속내가 드러났나요? 네.
저는 포상제도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승진 시에 승진 축하 휴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제 승진도 기쁜데 휴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더 좋을 것 같고요.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개발비도 3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재충전 시간에 이 자기개발비를 활용해서 무언가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에 포상한 그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음성공장에서 스패터 방지 커버를 설치해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근무자한테 포상을 진행을 하였는데 내가 낸 성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선순환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복지 얘기를 또 이제 했는데 요즘에도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직원 출산 휴가가 있지만 위에서 안 가시면 밑에서 못 가요. 맞아요. 네, 또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는 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가 있지만 네.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뷰 자료를 봤을 때에는 누구나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구성원의 인간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는 친근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서로 친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구성원들끼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다고 하고요. 모르는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업무가 끝난 뒤에는 다 같이 취미 생활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되게 돋보이는 근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현직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기업의 워라밸이 지켜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직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터치가 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철강 회사, 네. 자동차 부품 판매하는 이제 쇠를 다루잖아요. 그 어떤 공대 느낌이 나니까 좀 거칠고. 굉장히, 예, 단단하고 경직돼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외부에서 봤을 때 다소 좀 차갑고 딱딱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 사무는 흔히 생각하는 이런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따뜻한 조직 문화와 효율적인 업무를 중시하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면 사회생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경력사원이라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특히 철강처럼 단단한 것은 구성원 간의 유대감뿐이다라는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이런 농담도 함께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라는 또 예.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직된 게 아니라 유대감이 상당하군요. 예, 콘크리트 같은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콘크리트보다는 철강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조직 문화 알아봤는데 연봉도 그만큼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연봉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캐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9년 평균 연봉은 5,069만 원으로 철강 금속 업종의 평균 연봉이 3,807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2019년 동종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인 기준으로 보면 대졸 초임은 3,240만 원이고요. 직급별로는 주임이 3,939만 원, 대리는 4,483만 원, 과장은 5,31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무에 취업을 해서 이 연봉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또 알려주시죠. 네, 사무는 서류,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현재 6개의 채용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5월 마감권과 6월 마감권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음성공장 생산팀 및 업무 지원, 당진공장 입출하 생산팀 및 생산관리, 기계설비 정비, 보전, 그리고 울산의 연계영업, 판교의 연계영업 직무를 지금 구인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에 따라서 신입과 경력을 구별지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음성공장 생산 및 업무 지원,
당진 공장, 입출하 생산, 판교 연계 영업 지원이 현재 신입들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 좀 경력직을 많이 뽑는 것 같긴 한데 사무는 지금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채용 트렌드 자체가 좀 실무 중심으로 가고 있고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우대하다 보니까 인턴십 유경험자나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을 우대하는 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회 채용 중에서 경력 5회, 신입 경력 4회, 신입 1회, 경력 무관 2회에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신입과 경력을 골고루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에 맞춰서 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신입에게 취업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무에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꿀팁을 또 전수해 주신다면. 네, 우선 채용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을 아주 자유롭게 기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자유롭게 쓰시라라고 하면 단점도 막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단점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점은 빼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장점만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신 학교보다는 학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학점을 교내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고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체크한다고 하니까 그 성적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기술 회사답게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직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있다고 합니다. 공인된 자격 소지를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출근이 힘들다면 업무 시작 전에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직무에 따른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거나 이주 예정이신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출신 학교보다는 학점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평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성실한 분들도 학점 관리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나 정말 사무 가고 싶다 한다면 좀 어떻게 보완을 네.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인데. 아, 그런가요? 성실했는데 학점 관리가 안 됐으면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 진짜 성실하게 다녔거든요. 레포트도 잘 내고. 뭐 아쉽지만 네, 또 아쉽지만. 지나간 거는 우리가 또 돌릴 수 없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포기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형식으로 기재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학점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 교양과 전공 과목의 학점을 따로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전공과 교양을 합쳤을 때 평점이 더 높으면 전체 평점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전공과 교양을 합쳤을 때 전공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전공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면접 대비를 한다면 일단 낮은 학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인정해 주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속에서 상향 곡선으로 성적이 그려졌는지 학점이 낮았던 시기가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개선하는 시기로 삼았는지 직무 관련한 특정 과목의 학점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학점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점이 낮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라든지 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에 관심 있는 취준생 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주 사무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철강 부품에서 첨단 신소재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예측하고 무엇보다 품질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으로 롱런하는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